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자릿수인데요. 지금 대선을 12일 앞으로 남겨놓고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지 세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봐야지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차례차례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어제 나왔던 채널A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45.6%,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더하면 43.4%가 나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왜 더하죠? 왜 더할까요? 왜 더하느냐는 얘기는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데. 왜 더하느냐는 이따 다시 단일화 얘기할 때 한번 각각의 지지율의 의미가 있는데 네. 굳이 더한다라는 건데. 뭐 각각도 34.4%, 9%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조사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발표된 조사 MBS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격차가 또 14%포인트 차로 좀 벌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리얼미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보니까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오긴 하는데요. 48.1, 38.6, 9.4%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약간 두 자릿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30%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0%대를 유지하는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자릿수로 붙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걸 좀 유의미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 해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역전 드라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자체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오늘 발표된 데일리안이 의뢰한 공정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40% 초중반대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내 한 3.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예. 그런 조사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격차가 좀 더 나오긴 하지만 네. 일부 ARS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 구도도 나오면서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일단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또 지역의 당원들이 조금 힘이 빠지고 풀이 죽은 상태였다면 네. 이제는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과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지난 대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넉넉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한 7, 8% 이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한 10% 정도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 여론조사가 붙는 추세가 공표는 안 됐지만 물밑에서 감지되면서 뚜껑 딱 열어보니까 0.7%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릿수 차이만 되면 네. 한 8, 9%만 붙으면 일주일 사이에 1% 이내 초박빙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한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 남은 일주일 동안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한 자릿수 이내로 조금씩 격차를 줄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오차 범위를 보통은 넉넉하게 한 5, 6%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격차까지만 추격에 성공한다면 비공표 기간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승부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추세도 중요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좀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뺏긴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무당층이랄까 뭐 대답을 유보한 사람들이 뭐 답을 정한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뭐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 보수 결집은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의 보수 결집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단일화의 퍼즐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다른 보수 결집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가 볼 때는 탈당 쇼를 했다라고 보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윤 어게인 쪽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몰아줬고 우리공화당도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예. 또 자유통일당 같이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이번에 독립된 후보를 출마시켰었지만 결국은 사퇴하고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용하게 사실상의 보수 우파, 구구까지 포함하는 이 세력은 이미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니까 네. 보수의 결집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보수의 결집도가 어느 쪽을 빼가느냐 하는 건데 이제 어차피 지지율은 100이니까 제로섬이잖아요. 어느 네. 쪽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느 쪽이 일부 뺏긴다라는 건데 저희가 볼 땐 다행스러운 건 현재까지의 추세상으로 보면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의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무당층이라든지 아직 선택을 유보했던 층들께 일부 모이고 있고 거기에 또 이준석 후보도 같이 동반 상승 약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만 남아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저희가 볼 때는 최종 결과를 안심할 정도로 저희가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최대한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 가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죠. 개혁신당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하는 여론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우선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제가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최근 이제 선거운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실언들, 뭐 커피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동인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저희 이제 윤석 후보 캠프 측에서는 사실 10%라는 지지율 기준이 사표 심리를 해제하는 그 기준 절대선이라고 봤는데 오늘 MBS에서도 그렇고 무등일보가 의뢰한 그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10% 이제 100분율로 따지면 11% 넘게 나오거든요. 네, 이건 이제 그 첫 번째 토론 장면을 보고 이제 투표를 포기했었던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없겠다. 그리고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아주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면 사표가 아니라 어쩌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 후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는 49%에서 이번 주에 46%를 기록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준석 후보가 지난주에는 7%였다가 10%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만큼 오릅니다. 이 말인즉 네, 김문수 후보에게는 안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내지는 젊은 층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동의할 수 없는 표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간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고 아무리 구도가 세게 잡힌 이번 선거라 하더라도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표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구나라고 저희는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왜 채널A 여론조사를 저렇게 더 하셨죠?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또 공식화했죠. 채널A에 출연하셔가지고 또 더 얘기를 했고 앞서 5시 회견에서도 단일화는 없다. 안 한다. 개혁신당 4번 이준석 후보 네. 투표용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진짜 안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 안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앞에 지금은 뭐 현재는 요런 앞으로도 겁니까?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쭉 그냥 계속 아니, 안 할 그 정도,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정도로 왜 안 그러냐면 예. 저희가 그냥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라는 표의 성질과 이준석 후보가 받는 표의 성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의 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잖아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의 여러 잘못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비토하고 지적해왔던 그 큰 덩어리인데 이 두 지지층이 호환이 안 될 것이 뻔하잖아요. 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산술적 통합의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기 내지는 빼기 효과밖에 저희는 보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개혁신당을 왜 만들었나요? 그 양당이라는 그 견고한 댐을 한번 깨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10%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견고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큰 덩어리에 저희가 순치되고 만다? 이거 얼마나 멋이 없는 정치입니까? 저희는 할 생각이 없는데 네. 계속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하겠다라고 장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한다, 없다, 안 할 거다 예. 라고 이렇게 좀 단정 짓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라는 제가 말을 붙이셨는데. 우리 이기인 최고 발언하실 때 쭉 지켜봤는데 네. 단일화 안 한다 하니까 김진욱 대변인이 너무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얼굴과 눈빛으로 이기인 최고 어머. 옆모습을 봐요. 진짜요? 저만 미처 못 네. 봤는데. 아니 거의 진짜.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가서 뽀뽀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 저는 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예. 후보의 그 결단이나 이런 의견 등을 100분 존중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독자 완주하는 게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운 일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보수의 적장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계엄과 탄핵은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의 문제가 되었고 헌재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형사법정에서 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지금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제 기준에서는 암군이고 혼군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5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네. 제어할 수 있는 견제 권력도 없거든요. 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가 너무나 망가질지 모른다는 그 대의명분 앞에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도 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다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솔직히. 저도 이준석 후보 잘 아는데 그 좋게 말하면 뚝심, 또 어떻게 말하면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건 예. 이기인 최고도 못 꺾고 아무도 못 꺾어요. 네. 근데 국민이 요구하면 국민들이 정말 이번만큼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막 들끓게 되면 그때는 또 모른다. 그래서 개혁신당 당직자분들이 해가 서쪽에서 떠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정치에서는 가끔 해가 서쪽에서 뜰 때도 있거든요. 뭐 DJP 연합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김진욱 대변인의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니까 예. 저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약간의 0.1%의 여지는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개혁신당이 선을 긋더라도 국민의힘은 계속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해야죠. 할 것이다. 네. 왜 이렇게 꿀 떨어지는 얼굴로 제가 원래 보신 겁니까? 웃는 상이에요. 웃상이셔요. 제가 원래 네. 웃상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복당 축하드리고 복당하셔서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그 지금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완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있는 것 때문에 완주를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완주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를 그 단일화를 안 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로 좋다. 뭐 이런 측면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뭉칠 것인가. 그런데 그 뭉치는 명분이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 반 이재명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 명분인가.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 특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근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할 부분은 나름의 반성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 특히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대의 명분을 말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네. 지금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많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애써 외면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만 크게 부각하는 방식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사실 악마화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 저희는 좀 온당치 못한 게 아닌가.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지는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미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고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이 평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까지 같이 내놓고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 후반에서 50% 초반대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아무 그 생각이 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난날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지금의 기대치로 반영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봅니다. 예. 뭐 단일화 얘기는 일단 개혁신당은 선을 그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계속 절대 아니구나. 네, 전혀 없고요. 네, 절대 저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 정치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단일화를 하면 저부터 탈당할 거예요.
당을 아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전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준석 후보에게 제 의사를 표현을 했고 예.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완주함으로 인해서 보수의 표보다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단적인 예를 보면은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에브리 리서치인가요? 이게 조사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전라,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역인 그 호남 네. 지역에서 약 14%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난 동탄 선거에서도 그렇고 65%의 동탄 지역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20%의 민주당 지지율을 허물고 국민의힘 15% 허물어가지고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수에 경도되어 있는 표가 아니라 양쪽 진영에서 양쪽 진영의 실증을 내는 그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건데 그냥 보수 정당 출신이니까 단일화 해라. 안 하면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공격하는 건 좀 잘 이해를 하지 않는 논리를. 저는 예. 뭐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단일화를 그거는- 근데 안 했는데 네. 예를 들면 표 분산 때문에 단순 합산 시 이재명 후보보다 뭐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좀 책임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게 뭐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그런 말을 할지 모르고 본인도 부담을 느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건 염치 없다고 보고요. 네. 이기인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비명 성향의 이 야권표를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실제 동탄에서는 그게 작동을 했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만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 보통 70% 중후반대의 투표율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층 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소에 나와서 표를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반전의 카드 우리가 한번 이길지도 모른다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지층에게 적극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단일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기인 최고의 분석처럼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없었으면 민주당으로 갈 표를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간다거나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또 지켜봐야죠.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준석 후보 쪽에 연락을 하면서 그 뒷얘기가 조금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향후 당권을 둘러싼 투쟁 이런 게 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이 두 가지 폭로를 했는데 친한계는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친윤계는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한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게 한동훈이 당권 먹는 것보단 이준석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도달이 되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당내 그런 기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지금은 당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 근데 대선에 왜 그럼 이런 뒷말이 왜 나오는 네, 거예요?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힘을 합쳐주기만 한다면 당권이 아니라 당권 할아버지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총리 준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후보직 제외하고 뭐든 줄 수 있다는 게 김문수 후보 입장이잖아요. 총리 40대가 총리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이준석 후보 겨냥한 아무래도 염두에 얘기잖아요. 뒀겠죠. 네. 근데 당권이라는 건 누가 도장 찍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해야 되는데 보수 정당의 지지층과 당원들이 이준석 후보가 어려울 때 반 이재명 전선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 누가 주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녹아버리고 역시 우리의 미래는 이준석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네. 근데 이 엄중한 시국에 남들은 지금 과거의 구원도 다 풀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준석 후보와 말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준석 TV 출연해서 같이 또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라이브 있는데 네. 라이브 방송하시고 뒤에 전화해서 단일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단일화에 회방을 놓는 건 해당 행위죠. 예. 그러면 이동훈 단장이 언론인 출신으로 저는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이야기다 어느 정도의 진실이라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정당인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단일화 하지 말라고 하는 친한계가 사실은 대선 패배를 조장하고 해당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실은 이기인 최고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모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었고 예. 보수정당 인사들과 두루두루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친한계, 친윤계 여러 갈래와 계파에서 연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단일화를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 단일화 하지 말자고 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이견을 분명히 저희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당장 후보 매수 논란으로 좀 번져서 민주당에서 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 실제로 좀 이루어지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할 때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봐 드렸습니다. 아 진짜 예. 그 꿀떨어지게 바라봐 드렸으니까 네. 저기 한쪽만 바라보면 섭섭하지 마시고. 아, 이게 1등 주자의 여유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좀 아프게 좀 들으셔도 이해해달라 이런 표현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 단일화지 사실상 후보 사퇴 압박인 거잖아요. 예. 뭐 어떤 단일화를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그 협상을 통해서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되는 단일화, 김문수 후보는 후보직을 절대 사퇴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사퇴를 압력을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보이고 예.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다가 얘기했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후보만 사퇴한다면 우리가 당의 주류 세력이니까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다시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줄 테니 그걸 가져가시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공직선거법 232조의 후보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네.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고 예. 오늘 유상범 의원인가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협상의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협상의 기술입니까? 뭔가 후보의 직위를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뺏어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오늘 굉장히 명쾌하게 선을 그었어요. 난 단일화 안 한다. 이것을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스토킹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죠. 예? 스토킹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플러팅으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플러팅? 플러팅하고 스토킹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느끼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느끼는 사람이 네. 더 이상 하지 말라. 더 이상 몇 번을 내가 싫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스토킹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입장이 급박한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법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의 그 스토킹과 같은 이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화해야 할 대상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들께 더 이상 그 단일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건지 그 말씀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만약 단일화가 성사될 때 이건 저 평당원으로서의 개인 의견인데 일방적 후보 사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취한다면 누가 양보하고 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경쟁력 높은 사람이 선택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 의견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막 후보자 매수죄 논란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가 오늘 본인의 입으로 당권 준다 이런 이야기 나는 직접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네. 과거 DJP 연합을 돌이켜보면 총리 자리와 내각 구성권의 절반을 줬습니다. 이거 후보자 매수죄인가요? 이게 민주당이 자랑하는 최초의 어떤 민주적 정권 교체 DJ 정부를 수립하게 한 DJP 연합의 산물이잖아요. 네. 저 논리대로라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총리직과
내각 추천권 절반 준 거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자 매수죄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과 그런 논의의 장을 아니 뭐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애겠다는 분들이 다 분리하면 또 법 들고 와가지고 재단하는 거 네. 이거 원래 민주당이 안 좋아하던 검사 정치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네. 요 반박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싸움이 싫으시다면 개혁신당에 이준석 후보에게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혁신당이 좀 진짜 생각하시는 건 지금의 어떤 추이로도 좀 경쟁력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23일에 있을 토론회를 좀 분수령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첫 번째 토론에서 여러분들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뭐 쇼츠, 릴스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밈들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막 대학 교수분들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평론이 나오는 정도예요. 예. 사실 그걸 끌어낸 게 이준석 후보였었는데 그냥 단순히 끌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유효타를 많이 때렸다고 주변에서들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까지 이 지지율에서 동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이 물론 분수령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결함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도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전과 어떤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10%를 깼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저희는 희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